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철원.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아침, 특수전 사령부의 화생방 훈련장이 분주했다. 방독면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병사들 사이로 검은 코트 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들어왔다. 38세,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얼핏 보기엔 부대 근처 주민 같았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 강민정은 사실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최초의 30대 여성 특수부대 사령관준장이었다. 신분을 숨기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다. 혹시 훈련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녀의 물음에 한 병사가 당황하며 간부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장 안쪽으로 더 걸어갔다. 과거 자신이 첫 입대하던 그 겨울이 스쳤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던 시절. 그 편견을 깨고 여기까지 왔다. 그때 훈련 담당자인 최중사 35세가 눈에 띄었다. 건장한 체격, 우렁찬 목소리. 전원 집합. 오늘은 제대로 가스실 들어간다.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민정은 병사들 뒤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곧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갔다. 저도 훈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최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여기요? 여긴 여자 출입 금지입니다. 민간인이라면 밖으로 나가세요. 여긴 체육관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이 훈련하는 곳이라고요. 주변 병사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미묘하게 웃고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민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중사는 비아냥거렸다. 여자가 이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이에요. 민정은 조용히 방독면을 받아 착용했다. 30년 전의 기억이 스쳤다. 혹한의 산악훈련 눈물 쏟던 화생방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최중사는 병사들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소리쳤다. 이 여자 진짜 훈련 참여하겠대. 하, 웃기지 않아? 병사들은 침묵했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가스실 입장 명령이 떨어졌다. 첫 번째 조가 안으로 들어갈 때 민정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최중사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5분도 못 버티고 나올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하루가 부대 전체의 역사를 바꿀 거라는 것을. 강원 철원 특수전 사령부 한겨울. 눈발과 칼바람 사이로 병사들의 숨이 하얗게 번집니다. 첫 번째 조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검은 코트의 여성이 조용히 대열에 섞였죠. 강민정. 신분을 숨긴 채 직접 훈련에 참여하려는 최초의 30대 여성 특수부대 사령관.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중사 35만이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을 뿐 여긴 여자 있을 곳 아니라고 했죠. 철문이 미는 힘에 삐걱 소리가 났고 곧 최로가스가 뭉게구름처럼 밀려나왔습니다. 방독면 사이로 스며드는 고무 냄새, 피부에 닿자마자 따끔거리는 공기. 병사들 어깨가 굳었습니다. 민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호흡 리듬만 단단히 고정했죠. 들숨 2 날숨 3. 당황하면 망가지고 망가지면 패닉이 온다는 걸 그녀는 오래 전몸으로 배웠습니다. 3분, 5분, 7분. 몇몇은 손을 들어 퇴실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 때마다 찬 공기와 뜨거운 가스가 엇갈려 소용돌이쳤죠. 민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한 이등병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방독면 너머로 눈이 흔들렸고 손등이 파르르 떨렸죠. 민정이 다가가 2번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호흡, 여기 맞춰. 말없이 입모양으로 2-3 박자를 보여주자 이등병의 숨이 서서히 안정됐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되지만 침착함도 전염된다는 걸 병사들 눈동자가 그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독면 탈착 준비. 교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립니다. 이 훈련의 하이라이트. 다들 알죠? 벗는 순간 얼굴을 칼로 긋듯 파고드는 통증과 눈물, 불을 삼키는 듯한 기침이 시작된다는 걸. 하나 둘 셋 탈착. 순간 불꽃 같은 통증이 얼굴에 터졌습니다. 누군가 윽 하고 무너졌고 또 다른 병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턱을 살짝 당기고 흉곽을 크게 열어 짧고 얕은 기침으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병사 몇이 그 리듬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죠. 10초, 20초, 30초 지옥의 시간은 느리게도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시계를 보던 최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이 되나 12분? 그의 비웃음은 금이 같고 대신 자존심의 균열이 눈동자에 번졌습니다. 옆 간부가 속삭였죠. 중사님, 저분 뭔가 있는 분 같습니다. 최중사는 짧게 잘랐습니다. 더 버텨봐. 어차피 끝은 뻔하지.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최중사는 교관에게 비정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스실 내 팔굽혀펴기. 바로. 어느 누구도 그런 지시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계 속에서 교관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9 펴. 시작. 바닥엔 가스가 더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순간 목구멍이 바늘로 긁히듯 타들어가죠. 몇 명은 두 번도 못하고 팔이 풀렸습니다. 민정은 팔이 굳어가도 호흡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6개, 7개, 8개 숫자를 세지 않고 호흡으로만 박자를 삼았습니다. 옆에 이등병이 다시 무너질 때 그녀는 팔굽힌 자세에서 시선만 옮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하나 더. 그 신호 하나로 이등병은 딱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수치심 대신 자존감이 스쳤습니다. 가스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저 사람 진짜다. 방독면 밴드에 붙은 이름표 대신 태도가 이름이 되는 시간. 병사들의 시선이 민정에게로 그리고 다시 서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능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최중사가 결국 직접 가스실로 들어왔습니다. 방독면을 쓴 채 민정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죠. 나가. 명령이다. 민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최중사의 마스크 너머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실망이 머문 눈. 그 짧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주위 병사들의 가슴이 불끈거렸죠.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건 아니다. 문이 열렸고 민정은 끌려 나오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는 방독면을 벗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성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능력으로 판단하죠. 말끝에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목소리가 겨울 하늘에 아프게 울렸습니다. 반대편에서 다음 조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군용 차량 대열이 훈련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눈비를 머금은 흙을 베어 물며 스르륵 멈추는 소리.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죠. 문이 열리고 고위 장교들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 금빛 문장들이 희미하게 번쩍였죠. 최중사는 재빨리 자세를 고치며 상황 정리를 시도합니다. 예, 훈련은 정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방금 전의 일을 정상이라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민정은 말없이 대열 옆에 섰고 병사들과 같은 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말해줬죠. 나는 여기서 같이 훈련한다. 민간인? 누가 민간인이라고 했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훈련장은 얼음장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이 다시 흩날리던 그때 훈련장 입구로 군용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이 차에서 내리자 병사들은 일제히 자세를 고쳤고
최중사는 재빨리 경례 자세를 취하며 변명할 타이밍을 엿봤죠. 방금 전 강민정 준장을 끌어낸 사건을 수습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의 표정은 무표정. 그 침묵이 오히려 압박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위 장교 중 한 명, 권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훈련 중입니까? 예, 대령님.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민간인은 없고? 네. 아, 그게 아침에 민간인 한 명이 무단으로 훈련장에 들어와서 제가 조치를. 그 순간 권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민간인? 누가 민간인이라고 했나? 최중사가 어리둥절해 뒤를 돌아봤을 때 구석에 서 있던 민정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땀과 눈물에 젖은 얼굴, 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가 고개를 들자 권 대령이 옆 장교들과 눈을 맞추더니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뭐지? 병사들의 시선이 우수수 민정에게 쏠렸습니다. 최중사의 표정은 하얗게 굳었고 그의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권 대령이 병사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전원 집합. 병사들이 일제히 정렬하자 권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 부임하신 지휘관을 소개하겠다. 그때 민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정 준장. 여러분의 새로운 특수전 사령관이다. 정적. 그리고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충격의 숨소리. 최중사는 얼어붙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뇌리엔 방금 전 자신이 외쳤던 말이 되감기고 있었죠. 여긴 여자 출입 금지야. 민간인 나가라. 훈련 방해하지 마. 그리고 방금 전 끌어냈던 그 손의 감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병사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여러분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방독면과 가스 속에서 만들어진 목소리.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받는 훈련을 똑같이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말하려면 먼저 땀을 같이 흘려야 하니까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와 진짜였네 같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전 가스실에서 그녀의 침착한 눈빛을 봤던 병사들이 특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은 가짜일 수 없었습니다. 최중사. 권 대령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갈랐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최중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출입 금지라며? 사령관을 끌어냈다고. 권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사들 사이로 숨죽인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민정이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잠시만요. 그녀는 최중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중사님,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나요? 최중사는 시선을 바닥에 박은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20년 전엔 매일 들었으니까요. 여자는 안 된다, 여군은 약하다 하지만 전 그때마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말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병사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중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사령관님, 저는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권 대령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최중사는 즉시 보직 해임. 군기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 짧지만 무겁게 떨어진 명령.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죠.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였다는 걸.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징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우리 군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훈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군인은 성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책임과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를요. 그 순간 병사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령관님께 경례. 우르르 수십 명의 팔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강요된 경례가 아니라 존경이 담긴 경례였습니다. 징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녀는 처벌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강민정 준장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다음 날, 강원도 철원의 혹독한 겨울 공기는 여전했지만 부대 내부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식당, 복도, 훈련장 병사들의 대화에는 전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진짜 사령관이었대. 가스실에서 같이 버텼다며? 중사가 끌어냈다던데 와, 그 용기 뭐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기존에 당연했던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회의실에서 간부들을 소집했다. 그 자리에 권 대령, 각 중대장, 교관들, 그리고 징계 대기 중인 최중사도 앉아 있었다. 공기는 팽팽했다. 최중사 건은 징계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바꿀 것인지다. 그녀는 칠판에 큼지막하게 두 단어를 적었다. 문화 개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1년 뒤 또 다른 최중사가 나온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별, 나이, 출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부대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민정은 전 부대 양성평등 인권 집중 교육을 즉시 명령했다. 단순한 PPT 강의가 아니었다. 실제 사례 토론. 역할 바꾸기 훈련 남군이 여군 역할을, 여군이 간부 역할을 해보는 실습. 화생방 훈련 산악 훈련 등을 혼성팀으로 재편하여 진행.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전술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민정은 교관들에게 강조했다. 훈련 중에 여군이라고 봐주는 순간 그건 차별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능력으로만 평가합시다. 훈련장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여군이 선두에 서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남군이 뒤에서 지원하며 팀을 이루는 모습.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들 사이에 서로를 군인으로만 보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정은 간부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기존에는 교육은 병사들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간부부터 변해야 병사도 변합니다. 간부들은 민정이 직접 주도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민정은 자신의 신병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20살 때 첫 훈련소에서 어떤 간부가 말했어요. 여자니까 가볍게 시켜줄게. 그때 전 그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굴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다. 그때 결심했죠. 나중에 내가 간부가 되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간부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했다. 그날 이후 간부 회의의 분위기도 변했다.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건 옳은 방식인가? 를 묻는 회의가 되기 시작했다. 징계 대기 중이던 최중사에게도 특별 교육 명령이 내려졌다. 처음엔 반발했다. 저만 왜 이렇게 해? 하지만 교육 첫날 민정이 직접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최중사. 나를 끌어낸 그 손 군인으로서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입니까? 그 한마디에 최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교육의 진심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장 보조로 배치되어 혼성 훈련을 지켜봤다.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여군 병사가 장애물에서 미끄러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도와준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날 밤 그는 일지에 짧게 적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3주가 지나자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식당 자리 배치가 달라지고 훈련장에서 서로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민지 일병. 방금 완벽했어. 김상병, 방독면 호흡법 다시 알려줘.
이전 같으면 여자치고 잘한 애였을 대화가 이제는 그냥 군인끼리의 대화가 됐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회의 시간에 여성 간부의 의견이 묻히지 않고 오히려 집중해서 듣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느 날 퇴근 무렵 권 대령이 민정을 불렀다. 이런 변화를 이 정도 속도로 끌어낸 사람은 내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처음 봐. 민정은 미소 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너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그 말에 민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눈물 흘리며 훈련받던 신병 시절을 떠올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앞으로입니다. 한 달 전 그가 사령관을 끌어냈다. 한 달 뒤 그는 모든 병사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사건이 벌어진 지 정확히 한 달 뒤 강원도 철원 특수전 부대의 아침은 전과는 전혀 달랐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아침이었지만 훈련장의 공기에는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여느 때처럼 방독면을 점검하며 화생방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결속감이 깃들어 있었다. 자, 다음 조 준비. 교관의 목소리에 남녀 병사들이 섞인 조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고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은 단 하나 군인들만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민정이 사령관실 창가에서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여자 출입 금지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군 병사가 선두에서 장애물을 돌파하고 남군 병사가 뒤에서 커버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훈련 후 병사들이 둘러앉아 땀을 닦으며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장면도 흔해졌다. 간부들의 회의 분위기 역시 변했다. 이건 남자니까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 대신 누가 가장 적합한 인원인가? 라는 능력 중심의 논의가 당연하게 오갔다. 누군가의 성별이나 출신을 언급하는 순간 다른 간부가 먼저 지적하는 분위기. 불과 한 달 만에 이 부대는 시대에 뒤처진 곳에서 군 전체가 주목하는 선도 부대로 바뀌고 있었다. 그 사이 최중사도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보직 해임 후 그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잦은 참여했다.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나와 훈련장을 정비하고 신병들에게 기본기를 다시 가르쳤다. 이전처럼 고압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묵묵히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를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달라졌다. 중사님 요즘 진짜 달라지셨어. 맨날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 먼저 도와주잖아. 처음엔 어색하게 지켜보던 병사들도 그의 꾸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민정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준장님,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말해보세요. 저 다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민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마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그럼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대 전체에 특별한 공지가 내려왔다. 사령관님과 전 부대원이 함께하는 새 출발의 날 행사 개최. 훈련장 앞에는 병사 전원이 집합했고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되는 부대, 우리 모두의 약속. 민정은 제복을 단정히 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오늘은 이 부대가 새로운 문화를 약속하는 날입니다. 한 달 전 우리는 편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선택했을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봤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단상에 집중됐다. 그때 행사장 뒤쪽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두가 그를 보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중사였다. 그는 단상 앞으로 걸어와 모든 병사들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다. 사령관님, 여러분, 저는 한 달 전 제 편견으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이 없었다. 병사들 중 일부는 놀란 표정,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 부대의 변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민정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최중사,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찾은 것 같군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 손을 잡았다.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번지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고 곧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민정이 전체 경례를 외쳤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그 가운데 무릎 꿇은 채 경례를 올리는 최중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정도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30년 전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눈물로 훈련을 버텼던 신병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앞에는 성별과 편견을 넘어 하나가 된 부대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이 부대의 이야기는 군 전체에 퍼져나갔다. 다른 부대들이 벤치마킹을 시작했고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확산됐다. 민정은 창밖으로 훈련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군은 약한 자를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강한 자가 책임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최중사를 향했다.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에 그 오만했던 중사가 아니었다. 변화를 몸소 보여주는 진짜 군인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반성이 만들어낸 기적. 이 부대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땀, 눈물, 그리고 진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